안녕하세요. 둘째 사위 장사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공복 혈당이 왜 높게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을 가볍게 먹고 단 것도 안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왔던 적.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있는 경험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제 밥을 잘못 먹었나? 밤에 간식을 먹어서 그런가? 혹은 이젠 밥 자체를 줄여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밥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녁을 굶은 분들 중에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고 공복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생활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먼저 공복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혈당 수치입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잰 수치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내일 아침을 준비하느라 여러 작용이 일어나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새벽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면 우리 몸은 이제 곧 깨어날 시간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조금씩 내보냅니다. 에너지를 미리 채워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일 출근을 위해 밤에 도시락을 싸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은 깨어나기 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혈당을 올립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수치가 과하게 높게 올라가죠. 그 이유는 몸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즉, 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생활 습관이 그 리듬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밤늦은 간식 습관입니다. 밤 9시 이후에 과일, 우유, 과자, 빵, 술 같은 것을 드시나요? 이건 간이 쉴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간은 낮 동안의 영양분을 정리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며 당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야식이 들어오면 아직 소화가 끝나지 않았네 하면서 계속 일하게 됩니다. 결국 밤새 당을 만들어서 아침 혈당이 올라가죠. 특히 과일은 천연당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밤에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새벽에 급격히 오릅니다. 또한 술 역시 당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막걸리나 맥주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술은 다음날 아침 혈당을 올립니다. 둘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위험한 상황인가 보다라고 느끼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대비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반응이에요. 셋째, 근육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혈당을 흡수해주는 가장 큰 기관이 바로 근육입니다. 밥을 먹으면 생긴 당을 근육이 흡수해서 에너지로 써야 하는데 근육이 줄면 이 당이 그대로 혈액 속에 남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은 6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공복 혈당을 낮추려면 식단보다도 움직임과 근육 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밥 때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복혈당의 핵심 원인은 식사량보다 생활의 리듬입니다. 밥을 줄이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몸의 리듬이 깨져 있다면 며칠 안 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일정한 패턴을 원합니다. 즉, 언제 자고 언제 먹는지가 밥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공복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실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끝내세요.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소화와 안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자는 동안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혈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반찬을 늘려보세요. 두부, 달걀, 생선, 나물 반찬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유지되면서 혈당 상승은 줄어듭니다. 둘째, 수면은 6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몸속 호르몬이 균형을 잡습니다.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조금 낮춰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해서 숙면을 돕습니다. 깊은 잠이야말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최고의 약이에요. 셋째, 식후 10분 걷기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대신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혈당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바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복혈당이 평균 8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만큼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과 저녁 산책을 자주 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걷죠. 그 시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대화도 나누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건강과 행복 2가지를 동시에 얻는 시간이에요. 이제 아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침 혈당이 높다고 해서 아침을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은 밤새 에너지를 써서 비워진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당을 만들어 혈당을 더 올립니다. 오히려 아침을 먹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우고 현미밥 반 공기, 달걀, 나물 반찬 정도로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당을 더 올립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아요. 또한 사과, 귀리, 브로콜리, 아보카도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공복혈당이 높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깨어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우리의 생활 리듬이 조금 틀어졌다는 뜻일 뿐이에요. 밥을 굶거나 단식으로 억지로 버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신 저녁을 가볍게, 잠은 충분히, 아침은 따뜻하게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고 혈당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제가 장모님께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뭘 바꾸겠냐고 하셨지만 딱 3주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107에서 96으로 내려갔어요. 그날 장모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게 다 사위 덕분이야.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복혈당은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계, 즉 생활 리듬과 수면, 스트레스, 근육,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리듬을 바꾸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을 빠르게 잡는 식사 순서와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고 피곤한 이유,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사위한테도 힘 좀 실어주세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사위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둘째 사위 장사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사위의 마음으로 전해드린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